자, 이어서 직류기의 이제 전기자 권선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선은 전선을 감는 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자가 있고 계자에는 이렇게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선을 감았다 그랬죠. 그래서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전기자도 역시 철심과 선을 감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자도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고요. 성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게 이렇게 얇게 잘라서 여러 개의 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해서 사용한다 그랬었죠. 그럴 때 이제 전기자를 우리가 감는 전선을 어떻게 감을 것이냐, 코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아직은 이런 게 있다 보시고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테니까 전체적인 일단 숲을 한번 봅시다. 자,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요. 환상 이거는 환의 모양이다. 그런 모양이고요. 얘는 고상은 이거는 고자가 우리가 북 알죠? 여러분 두드리는 북, 악기 북 그 모양을 닮았다고 그래서 고상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환상권을 쓰지 않고요. 고상권을 쓰고 있고 우선 이렇게 큰 틀만 한번 보자고요. 용어들. 고상권 중에서도 개로권, 패로권이 있는데 개로권은 뭔가 열려있다 그런 느낌이 있죠. 패로권은 뭔가 닫혀있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 개로권을 쓰지 않고요. 패로권을 쓰는데 패로권에는 다시 단층과 2층, 단층권, 2층권 이거는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다 그 얘기죠. 얘는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2층권을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있다 정도 봅시다. 2층권에는 다시 중권과 파권이 있대요. 중권, 파권 무슨 중국 무술 이름 같네요. 중권, 파권 근데 이거 다 쓰는데요. 중권과 파권은 중권은 먼저 두 개 중에서도 얘는 전절권과 이제 단절권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단절권을 쓰겠다 그 얘기죠. 자, 일단은 이 이름들이 하나하나 지금 뭔가 느낌이 안 오죠. 자, 요 둘부터 하나씩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상권은 고리 모양으로 감았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기자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환상권은 전기자 내부를 통과해서 선을 감은 구조다 그 얘기라고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속에 구멍이 있죠. 거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선을 감는다 그런 얘기라고요. 즉 바깥에서 요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바깥으로 안으로 이렇게 감는 구조란 얘기죠. 그래서 이 환상권은 제작 및 수리가 어렵고 효율이 떨어져서 이러면 뭐로 씁니까? 다른 거 있으면 다른 걸 써야지. 그래서 현재는 쓰이지 않는 건데요. 이 정면에서 이렇게 바라본 것을 한번 본다면 얘를 어떻게 감았냐면 위에서 아래로 감아서 그렇죠. 저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양으로 감은 형태의 우리가 코일을 전선을 감은 모양이다 그런 얘기라고요. 즉 여기 안을 통해서 쭉 들어가고 밖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이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형태로 감은 것이 환상권이다 그 얘기라고요. 지금 안 쓴다는 거지. 그 다음 고상권으로 갑니다. 고상권은 이렇게 생긴 도체에다 홈을 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홈을 지금 이렇게 지금 그쵸? 좀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으로 뭔가 홈을 판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도체에다 홈을 이렇게 팠는데요. 이렇게 홈을 판다는 얘기죠. 이렇게 도체에다가 홈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이걸 슬롯 또는 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전기자의 얘는 표면에만은 선을 감겠다. 이 속으로 안 들어가고 이 구멍 속으로 이 속으로 전선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 홈에다가만 이렇게 돌고 또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홈을 향해서 감는다는 거죠. 이 정면에서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이 홈 속에다가 이렇게 그쵸? 약간 이걸 휘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는다는 거죠.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 속으로 선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감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 장구 북 본 적 있나요? 북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감은 것이 그래서 이걸 고상권 북고자를 써요. 이 모양이 있죠. 북고자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고상권, 북고자를 따서 쓴다는 얘기죠. 아, 전기자 표면에만 감아서 마치 북처럼, 그렇죠? 장구를 이렇게 감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고상권, 얘를 쓰겠다 그 얘기죠. 환상권을 쓰지 않고 얘를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환상권은 이렇게 내부를 통해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내부를 통과해서 감은 구조여서 지금은 잘 쓰이지 않고 있고, 고상권은 이렇게 홈을 파서 전기자 표면에만 이렇게 감아놓은 부계 모양을 닮은 권선법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이제 환상권을 안 쓰이는데 다시 고상권에는 이제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요. 계로권은 뭔가 열려 있다. 그렇죠? 끝 모양이 이렇게 닫혀서 양쪽이 이렇게 끝과 끝이 있지만, 패로권은 이렇게 감은 상황에서 끝에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처음과 끝이 없는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런 권선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로권은 쓰지 않고요. 패로권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도 계로권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권선을 감는 방법이고요. 패로권은 완전하게 닫혀져 있어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닫혀져 있어서, 그렇죠? 뭐가 뭔지, 그렇죠? 순환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로권은 쓰지 않고 패로권을 쓰겠다는 거죠. 자, 이제 패로권에는 다시 단층권과 이층권이 있는데요. 단층권은 한 층만 쓰겠다 그 얘기죠. 한 층. 이층권은 두 개 층을 쓰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지금 전기자 전면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슬롯 이렇게 홈이 있죠. 이 홈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자, 이걸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이 슬롯 홈 자체를, 이 모양을 이렇게 펼쳐 모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슬롯 내부에다가 단층권은 코일 하나, 전선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겠다 그 얘기죠. 이거는 지금 절단면을 본 거예요. 절단면. 전선이 지금 이렇게 쭉 하나가 이어져 있는 거죠. 그 절단면을 봤을 때, 아, 이 홈 속에, 슬롯 속에 하나의 전선만 들어있도록 하는 것을 단층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층권은 이렇게 슬롯 속에 두 개 또는 그 이상 이렇게 집어넣는 권선법을 이층권이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단층권보다는 이층권이 더욱더 높은 우리가 전압을 유지할 수 있어서요. 이층권을 주로 쓰고 단층권을 쓰지 않고 이층권을 쓰겠다 그 얘기죠.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층권과 이층권. 그 다음에 이층권에는 다시 중권과 파권으로 구성되는데요. 자, 중권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긴 지금 여기 정류자 이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있을 때 여기 홈에 이런 식으로 얘가 감긴다 그 얘기라고요. 한번 천천히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슬롯을 통과해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쪽에서 나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이런 병렬식의 형태로 연결되어져 있는 권선법을 우리가 중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병렬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파권은 지금 여기 홈에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어져서 다음 슬롯으로 또 들어가고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얘가 직렬 형태로 하나, 둘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형태로 감아지는 것을 우리가 파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직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권은 이런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이걸 기억하는 것이 좋고요. 이 그림보다는 어떤 계략적인 형태를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중권은 병렬권, 중병, 그리고 파직, 중병. 옛날에 조선시대에 중병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잘못을 해가지고 임금이 중병을 파직하라, 중병을 파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병을 파직하라. 중권은 병렬권, 이렇게 병렬권 연달아서 이어진 형태고요. 얘는 직렬권, 파권은 직렬권이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한번 우리가 회로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려보면요. 중권은 병렬권, 파권은 직렬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병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렇죠? 이 병렬 회로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권의 특징은 극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병렬 회로수와 늘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좌를 만들었다고 하면 n극 s극, n극 s극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4개의 극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가장 작은 건 2개의 극이겠죠. 2극, 그 다음에 4극, 뭐 6극 이렇게 극은 짝수로만 늘어나겠죠. n극과 s극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될 때 이 극수와 만약에 여기에서 4극이라고 하면 중권으로 감았다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병렬 회로수를 A라고 하면 병렬 회로수와 극수가 여기가 병렬 회로수가 4개, 극수가 4극. 이것은 우리가 중권으로 감았을 땐 늘 같을 수밖에 없고요. 또 브러쉬 알죠? 브러쉬 수마저도 중권에서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 얘기하고요. 중병을 파직하는데 중권은 병렬권이에요. 그래서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브러쉬 수가 늘 같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전류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공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돼서 대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병렬이 강조된 그런 개념이어서 저전압 대전류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극 이상의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4극 이상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것들은 각각이 전압을 균일하게 하는 고리 이것들을 설치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이 균합한이라고 하는 것은 공극이 불균일할 때 브러쉬에 불꽃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용도로 균합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팍권은 직렬권, 중병을 파직하라 직렬권. 얘는 이렇게 직렬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하는 이런 직렬이 강조된 개념이고요. 팍권이라고 그래서 꼭 병렬 회로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얘는 병렬 회로수는 늘 2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늘 2개예요. 팍권은 병렬 회로수는 늘 2개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렬이 강조된 개념. 그래서 직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렬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뭡니까? 전압이 많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얘는 대전류용이었다면 얘는 대전압 그렇죠? 고전압 그리고 전류는 병렬 회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전류용으로 사용되는 건선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늘 병렬 회로수 2가 되고요. 병렬 회로수와 브러쉬는 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역시 브러쉬 수도 늘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팍권에서의 중요한 성질이 되겠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병을 파직하라 이걸 좀 기억을 해서 연상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중권은 병렬권 이렇게 병렬 회로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팍권은 직렬권이어서 직렬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병렬 회로수는 늘 2로 고정이 돼 있고 브러쉬 수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직렬이기 때문에 고전압 그 다음에 저전류용으로 사용되고요. 얘는 병렬 회로수가 그만큼 많으면 대전류용으로 쓰게 된다 그 얘기죠. 상대적으로는 저전압 대전류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늘 이 병렬 회로수 브러쉬 수 극수가 늘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4극 이상일 때에는 얘는 전압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한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극의 어떤 불일치로 인해서 불꽃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자와 전기자가 있을 때 그때의 이 간격, 이 부분을 공극이라고 해요. 공극. 그래서 소형기, 작은 우리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3mm 정도고요. 뭐 대형에서는 당연히 이 간격 자체가 소형기보다는 크겠죠. 얘는 6에서 8mm 정도의 그런 공극을 갖고 있다. 이걸 기억을 해둬야죠. 자, 이렇게 해서 중병과 이제 중권과 팍권도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자, 여기에서 이제 전절권과 단절권이 또 있는데요. 전절권과 단절권까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기에선 전절권은 또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절권을 쓰는데 자, 그렇다면 전절권은 뭐냐? 전절권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여기 전기자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A와 A', 이렇게 얘는 들어가고 얘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즉 이렇게 극에 맞게 그렇죠? 극에 맞게 권선을 전체적으로 간격을
극간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감아주는 것을 전절권이라고 해요. 여기도 B와 B'이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감아주는 극간격과 동일하게 감아주는 방법이 있죠. 여기도 C와 C' 이렇게 권선을 감아주는 것을 전절권이라고 한다면, 단절권은 뭔가 조금 짧다 그 얘기라고요. 자, 얘와 얘가 극간격이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짧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거보다는 짧게 얘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감아주고요. B도 얘와 얘가 그쵸? 극간격이 되겠죠. 맞은편에 있는 그거보다는 좀 짧게 감는다 그 얘기라고.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을 단절권, 얘도 C와 C'으로 가야 되지만 조금 짧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을 단절권이라고 하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오호,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돌려주면 발전이 이루어지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로 지금 감아준 거죠. 이런 형태로 짧게 감아준 건데, 이렇게 전절권 같은 경우는 N극과 S극 이럴 때 이게 극간격이 되겠죠. 극간격과 동일하게 오호, 코일 전선이 하나 들어갔다가 여기 나오고, 그렇죠? 크로스 닷 이렇게 감아주는 개념이 전절권이라면, 단절권은 이 극간격보다도 좀 짧다 그 얘기라고요. 오, 좀 짧네요. 그렇죠?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짧게 감아주는 방법을 우리가 단절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단절권을 쓰겠죠. 단절권은 어떤 장점이 있냐, 고조파를 개선해서 고조파를 좀 줄인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파형을 개선해주고, 즉 정연파에 가까운 파형을 만들어주자 그 얘기죠. 고조파가 있으면 이렇게 일종의 뭐 노이즈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전절권보다는 아무래도 이 감는 간격이 줄다 보니까, 그쵸? 구리양을 감소시켜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이 전절권에 비해서 얘 유기기전력은 감소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형을 개선하고 또 동량을 감소하는 이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단절권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단절권을 쓰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집중권과 분포권을 살펴보면, 집중권 뭡니까? 집중해서 감겠다 그 얘기죠. 여기 극간격이 이렇게 있을 때 A와 A' 여기에 또 B와 B' 또 C와 C'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감아버린다는 얘기죠. 집중적으로. 여기도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만 집중해서 여기도 나오고 들어가고, 그쵸? 나오고 들어가고 집중해서 이렇게 감아버리는 방법을 집중권이라고 하고, 분포권은 그렇죠, 이렇게 집중해서 감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 A, Y' 감고 또 이렇게 감고 또 이렇게 뭔가 펼쳐진 형태로 이렇게 분포시켜서 감아준다는 얘기죠. B와 B'도 감았다가 또 이 옆에 거 그쵸? 이렇게 넓게 분포시켜서 감아준다 그 얘기죠. C와 C' 또 이쪽 옆으로 가서 또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슬롯 입장에서 보면, 집중권은 어떤 특정 슬롯에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가 권선을 집어넣어서 감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분포권은 각각의 슬롯에 이렇게 넓게 펼쳐지게 해서 얘를 감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분포권을 쓰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분포권은 역시 이렇게 집중권, 슬롯의 어떤 특정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감았을 때에 비해서 역시 고조파가 개선이 되고 파형이 개선이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인덕턴스가 감소되고, 그 다음에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열 발산이 좋아서 냉각 효과도 더 좋다 그 얘기죠. 하지만 이 분포권도 역시 집중권에 비해서 얘는 유기기전력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분포권은 상대적으로 집중권에 비해서 유기기전력 역시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장점들 때문에 분포권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기자 권선법을 거의 한 20분에 걸쳐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용어들 익숙하지 않았죠. 자, 이제 익숙한지 안 한지 한번 살펴가 봅시다. 자, 환상권은 고리 모양으로 감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전기자 있을 때 내부를 통해서 나오고 통해서 나오는 이렇게 고리 형태로 감아주는 거였고요. 고상권은 여기에서 봤을 때 북처럼 생기게 이렇게 표면에만 이렇게 감아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근데 얘는
수리가 어렵고 제작이 어렵고 안 쓴다고 그랬죠. 자, 고상권에는 다시 개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 개로권은 열려 있어서 독립적으로 그렇죠? 갚는 거였고요. 패로권은 닫혀 있는 그렇죠? 완전히 닫혀져 있는 권선법으로 여기서도 패로권을 쓰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패로권에는 단층권과 2층권이 있었는데요. 단층권은 그렇죠? 슬롯에 하나씩만 이렇게 감아주는 방법이었고요. 2층권은 그렇죠. 슬롯 하나에 이렇게 두 개씩 감아주는 또 두 개 이상씩 감아주는 이런 방식이 2층권인데 이것이 더 그렇죠? 유기기전력도 많이 발생시키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2층권을 쓰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2층권에는 다시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요. 중권과 파권. 중권은 병렬권, 중병을 파직하라. 얘는 직렬이 더 강조된 개념이라고 그랬죠. 얘는 그래서 중권에서는 병렬 회로수, 그렇죠? 그다음에 극수, 그다음에 브러시 수가 모두 다 같았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병렬 회로수가 2였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브러시 수와 역시 동일한 개념이 직렬권이었고 얘는 고전압에 더 맞는 방식이다 그랬었죠. 얘는 대전류,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길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전절권과 단절권. 전절권은 전체의 간격에다가 감아주는 거였고요. 단절권은 좀 짧게 감아주는 극간격보다 짧게 감아주는 방식인데 단절권을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전절권은 극간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감아주는 방식이었고 단절권은 짧게 감아주는 방식. 이 정도를 이제 기억해보자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기자를 우리가 감아주는 방식. 처음에 이런 용어 봤을 때 상당히 어색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조금 그래도 느낌이 오죠. 반복해서 이 용어들 봐주시고요. 특히 중병을 파직하라 했을 때 중권은 병렬 회로수, 극수, 브러시 수가 모두 같았다는 거. 다시 돌아가서요. 극수, 병렬 회로수, 브러시 수가 모두 같아서 상대적으로 병렬 회로수가 많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대전류용이고 비교적 저전압. 그다음에 파직하라. 파권은 직렬권이어서 이렇게 직렬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전압력, 즉 고전압에 대응되는 개념이었고요. 상대적으로는 저전류 요거였죠. 그래서 늘 얘는 병렬 회로수는 2개고 그렇죠? 브러시 수도 2였다는 거 기억을 해두자는 얘기죠. 알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